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이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그동안 열심히 달렸던 증시가 오랜만에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전후로 하락을 했는데요. 반면 그동안 계속 약세였던 암호화폐는 오랜만에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공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북클럽의 마지막 시즌이 내일 마감이 됩니다. 이후로는 시즌제로 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참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책 읽고 또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열정 에너지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까지 있는 마지막 참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요.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아주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분명 타결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장에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일단 채권 수익률에서부터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기 채권에서 장기 채권 순으로 보시면 3달 단기 채권은 2001년 이후로 최고 수익률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2년물 채권 수익률도 소폭이지만 상승 중입니다. 반면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소폭이지만 오히려 하락을 했고 30년물 채권 수익률은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채무 불이행 리스크, 그러니까 디폴트 리스크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된다면 단기 채권들은 아주 큰 리스크가 생겨버리죠. 따라서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 채권들은 아니죠. 10년물 채권이라고 하면 미국의 디폴트 상태가 10년 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잠깐의 정치적 다툼이 끝나고 나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 채권들은 문제없이 지불이 되겠죠? 따라서 장기 채권은 디폴트 상황이 될수록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은 내려간 것이고요. 이것은 이미 지난 2011년에도 증명이 된 일이죠. 당시에도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처하고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미국 증시가 2주 만에 15% 하락하는 동안 정작 채무 불이행 국가의 채권 가격은 올라서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상황은 달러 가치도 올려버립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달러 선호도가 증가합니다. 미국이 디폴트를 내려고 하는데 미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우픈 현상인데요. 이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 미국이 디폴트를 내면 결국 전 세계 경제가 모두 어려워지는데 그때 믿을 만한 건 결국 달러뿐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겠고 또 하나는 이번 디폴트 사태가 결국은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결국 단기적인 소나기로 그칠 거라 믿는 것이죠. 그럼 상품 시장은 어떨까요?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단기 채권 수익률보다는 장기 채권 수익률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애시당초 포지션 자체가 단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기 채권 수익률이 내릴수록 그 반사작용으로 금은 오릅니다. 반대로 은은 조금 더 단기적 포지션이기 때문에 장기 채권 수익률보다는 단기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그 반사작용으로 은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은 오르고 은은 내린 것이죠. 실제로 2011년에 부채 한도 리스크가 터졌을 때도 금은 급등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 위험 도피처로도 선호받죠. 따라서 부채 한도 리스크 증가로 경기 위험이 증가하고 장기 채권 수익률이 내린 오늘의 환경은 아주 좋은 환경이죠. 그런데 2011년 당시에는 아직은 미성숙 시장이었던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트코인은 상품 자산과 위험 자산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채 한도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는 게 비트코인에게 좋을 리 없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비트코인과 부채 한도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에서 길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이
점점 위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가격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달 이상 같은 가격대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 상승 모멘텀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이런 상황에서 장기 추세의 바로미터가 되는 200주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가격은 반드시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200주 이평선에 밀려서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올라갈 힘이 없으면은 하방 이탈을 하든 무언가 분명히 가격적 움직임이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단기적 가격이야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역시 올해는 매우 순항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주식보다도 더 빠르게 추세 전환해서 상승 추세로 접어든 자산입니다. 특히 유동성에 더욱 민감한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에서 훨씬 더 큰 상승 가능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직은 금리 위험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점이 바로 진입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리스크가 다 사라지고 나면은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한참 오른 뒤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가치가 훌륭한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하는 거죠. 구글의 검색 결과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 결과치는 2021년 불장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검색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몰려드는 것이죠. 이 역사는 아쉽지만 이번에도 또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제 말을 흘려 들으신다면 정말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 불었던 AI 열풍으로 나스닥 중심으로 증시가 매우 강하게 달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부채 한도 리스크가 어쩌면 이 열기를 한 번쯤 식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타결이 될 협상의 종결 소식이 지연될수록 증시는 하락할 것이고 덕분에 과열이 해소될 것입니다. 나스닥은 뚫어내었던 저항선까지 되돌아와서 지지선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달리는 게 더 위험하죠. 부채가 쌓이는 만큼 나중에 갚아야 할 빚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적당한 때 한번 털고 가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좋죠. 테슬라는 시장 분위기 때문에 약간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적 발표 이전 가격대로 돌아온 상태를 유지 중이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이 1분기에 조금은 부정적이었던 마진 문제를 확인하고도 실적 발표 이전 가격대로 되돌려 놓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지난 과거보다 앞으로의 전망을 좋게 본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지금 분명하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에 대한 1분기 실적 기대치는 절망적이었죠. 원래 예상치는 전년 대비 5% 역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8%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지금의 이 성장률은 완전히 왜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과 함께 뿌려진 말도 안 되는 돈으로 인해서 엄청난 펌핑과 그 뒤에 덤핑이 모든 데이터를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일시적인 혈당 쇼크가 끝이 나고 안정기로 접어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최악일 때 오히려 시장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지금 좋다고 느껴질 때는 이미 시장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 들어오죠? 제가 요거를 연초부터 계속해서 주장 중이죠.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모릅니다. 이미 미국 증시는 상방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계속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지표로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S&P의 30주, 40주, 50주 이동평균선이 순차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상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락 추세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상승기에 돌입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2000년 닷컴 버블이 거의 끝난 2002년에서 2003년
하락장의 끝에서 나왔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30주, 40주, 50주 이평선이 차례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지점이 본격적인 상승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은 금융위기가 끝나가던 2009년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 5월에 바닥이 마지막 바닥이었죠. S&P는 이후 30주, 40주, 50주 이평선이 차례로 골든 크로스를 이룬 이후 역사적인 12년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3년 지금도 과거 약세장의 종료 당시와 거의 같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증거가 갖춰졌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로서 딱 100거래일을 마쳤습니다. 기존의 100거래일 종료 시점에서 증시가 8% 이상 상승한 해의 평균 수익률을 집계한 표입니다. 100거래일을 마친 날은 거의 대부분 5월이죠. 그런데 흔히 5월에 떠나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5월까지 이렇게 좋았던 해는 그 다음도 좋았던 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검은 월요일이 있었던 1987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의미 있게 실적이 떨어진 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하반기도 크게 올랐습니다. 평균으로 치면은 하반기에만 10%가 올랐고 그해 전체로는 25%가 올랐으며 단 한 번도 하락했던 해가 없습니다. 과연 2023년은 어떻게 될까요? 1987년 같은 일이 하필 올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월에 떠나라? 그런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5월 이후부터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투자를 이어서 할 사람들이죠. 그런 약간의 이득 보는 타이밍 잡으려다가 어느 한 해 제대로 상승장을 놓쳐버리게 되면 나중에 피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5월에 팔았는데 그 해는 그 이후 제대로 상승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가 판 가격보다 훨씬 오른 가격에 다시 살 수 있나요? 대부분 못하죠? 그 사람은 인생 찬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S&P는 어느 때 투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결국 수익률은 대동소이합니다. 5월에 투자를 하든 11월에 투자를 하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수익률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5월에 잠깐 팔았다 11월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할까요? 시야를 너무 좁게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좁은 시야로 투자를 대하면 사실 언제 들어오든 괴롭습니다. 항상 시간의 축을 길게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투자에서 성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